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는 점이 다소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물론 길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고 송금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서 예를 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손쉽게 차고 송금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는 점이 다소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거를 반환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송금을 한 건데 그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연일치로 잘못 차고 송금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원하는 계좌로 돈이 갔다면은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계좌로 계속해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버리면은 이걸 추적하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고 송금을 했다면은 그 계좌의 명의인이 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 이거를 겁도 없이 마음대로 빼진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이 사람을 수소문을 해보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었던 경우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쨌든 사기를 당해서 계좌이체를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하는 것처럼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일단은 그 계좌가 묶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의 이동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계좌 명의인이 자기의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수소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차고 송금이 된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도 계좌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급정지를 풀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먼저 이 차고 송금한 피해자를 수소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연락이 닿아서 돈을 돌려받고 지급정지를 취하해주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급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오고 풀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이 민사소송 제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이 계좌 명의인에 관한 인적사항을 받아서 이 계좌 명의인이 이 소장을 송달을 받아서 재판에 응해야 되는 거고, 응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문을 받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서 본인이 피해받은 돈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오래 걸리긴 하겠죠. 네.